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이번 달의 토픽은요, 좀 전 세계가 시끄럽죠. 한미 무역 투자 협상 갈등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큰 지금 어려움이 닥쳐 있는데요. GDP의 70%가 무역으로 우리는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관세 폭탄은 우리 경제에 숨통을 조인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 철강, 배터리, 자동차 이런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이제 부과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관세 인하하고 미 연준의 통화 수합, 그리고 미국 시장 접근 확대 요걸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런 조건이 이루어지려면 미국 내에다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은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의 84%에 해당되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만약에 이 돈을 미국에 보내게 되면 우리는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근데 일단 통화 수합은 안 해주는 걸로 답변이 나와가지고 근데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는요, 일단 수출 기업들은 수익성이 매우 떨어지겠죠. 아니면 수출을 못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환율 시장은요, 우리나라가 달러를 미국에 대거 투자하게 되면은 원화 약세, 즉 환율이 1달러에 지금 1,400원도 부담스러운데 1,500원, 1,600원, 심지어 2,000원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산업 구조는요, 미국으로 생산 기지가 이전하게 되면 우리나라 한국의 양질의 일자리, 즉 억대 연봉이라는 수출 기업들의 일자리들이 많이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70여 년간 아주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던 한미 동맹 관계가 경쟁자 관계로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상 시나리오는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타협안이 나오는 겁니다. 이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즉, 투자 규모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시간을 오래 두고 투자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관세를 대폭 낮추는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한국이 양보를 대폭 하는 겁니다. 관세, 혜택을 확보하는 대신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외환에 대한 큰 부담을 가지게 되겠죠.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가 최악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입고요. 그럼 동시에 수입 기업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원화 약세는 대단히 심각해지겠죠. 그리고 한미 관계가 이제는 대립 관계로 되게 되면 동맹이라기보다는 어떤 경쟁 관계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7대 경제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심리지수하고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즉, 둘 다 100을 기준으로 100번 높으면 심리가 좋은 거고, 낮으면 심리가 불안한 거거든요. 그런데 경제 심리지수는 91.3포인트로 전달에 비해서 내렸고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110포인트 정도에서 10포인트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개인의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이 전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 2.1%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전달에 비해서는 0.4%포인트 올라서 다시 2%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는 91.6으로 경제 심리지수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외환 보유액은요, 25년 8월 말 기준으로 4,162억 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외환 보유고는 많은 게 아니거든요. IMF 같은 데서 권장하기를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외환 수급을 하려면 9천억 달러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매우 못 미치고 있는 입장인데, 미국 트럼프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주가지수 보겠습니다. 9월 달에 캔들 차트 월봉률을 봤을 때
코스피, 코스닥 각각 7.49%, 5.66%가 올랐습니다. 미국 시장은 여전히 뜨겁죠.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각각 1.87과 5.61% 올랐고요. 의외로 홍콩 항생이 많이 올랐습니다. 7.09%가 올랐습니다. 상해 종합도 0.64%가 올라서 제가 관찰하고 있는 주요 지수가 모두 양봉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금리 보겠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지난달 평균이 2.464%입니다. 그래서 그전달보다는 0.037%포인트 올라서 금리가 더 내려가지 않고 기준금리에 우리는 묶여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의 예금금리는 2.80%로 조금 내렸습니다.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죠. 코픽스 금리. 잔액 기준이 2.94%고요. 신규 취급액이 2.49%로 해서 소폭 내렸습니다. 환율은 늘 불안한데요. 지난달 평균 원달러 환율이 1394원 7전입니다. 그래서 그전달에 비해서는 4원 11전이 올랐습니다. 통화량은요, M2, 총통화죠. 지난달에 7.1% 해가지고 그전달보다는 0.4%포인트 올랐고요. 투자자 예탁금은 71조 6,800억 해가지고, 중폭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72조쯤 되겠죠. 그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은 11조 정도 해서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주식형 펀드 잔액은 163조 정도 돼서 중폭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자재는요, 러우 전쟁이라고 뭐 중동이 불안정한데도 불구하고 석유값은 매우 안정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미국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가 원래는 올라야 되죠. 관세를 매기게 되면 결국은 미국 내로 들어가는 미국의 입장에 볼 때 수입 물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근데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다 보니까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 이런 기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바이유가 지난달 평균이 69달러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변동이 없이 7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제 금시세는요, 뭐 천장을 모르겠습니다. 지난달이 평균 온스당 가격이 3,719달러입니다. 그래서 무려 300달러 정도 올랐거든요. 점점 더 올라갈 걸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돈을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부채 한도도 증액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달러 코인 이 부분도 큰 폭탄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각각 국가들마다 전쟁 관련해서 그 비용도 많이 좀 쓰는 나라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통화량이 증가하고 또 금리가 내리는 이러한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보면은요,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전기 대비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제로로 멈춰 있습니다. 뭐, 동중정이라 볼 수 있는데, 서울에, 강남, 이런 곳은 계속 뜨겁고 있지만, 지방의 웬만한 중소도시들은 가격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평균을 하면 지금 제로에 가깝게 있지만 지역별 양극화는 심각해지고 있다. 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전세 가격은요,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3개월을 보면 0%, 마이너스 0.1%, 플러스 0.1% 해가지고 살짝 올라가는 모습. 물론 공급이 지금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달 한 달도 성공적인 자산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